좋아요, 구독. 네, 날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1분 봉상 장대 양봉이 나왔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2분경에는 21,24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0.05% 정도 하락한 21,180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지만 우리나라는 부진한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세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재당선되면서 향후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즉시 모든 국가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에는 60%의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 무역 관세를 통해 여러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 및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는 올라가며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트럼프 재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일단 저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서 네. 짧게 뭐 세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네.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막을 열었죠. 물론 1월 한 20일 정도가 취임식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한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약은 이제 발효가 되는 건 1월 22일부터 발효가 되겠죠. 그 안에 변수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뭐 제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죠.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뭐 등등 국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왜 관세 정책을 쓰냐? 이 꼴은 뭐냐면 아메리카 올리죠. 그러니까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된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는 이제 막이 내렸죠. 2016년도에 트럼프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연속성상에 있는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턴을 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일단 짓고 싶고요. 네. 자,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판단은 제 얘기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의 방향 또 파생의 방향은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장점을 먼저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 전제가 언제나 취임식 전까지.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빅7 기업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테슬라가 계속 고공행진하다 어제 좀 6% 가까이 꼬꾸라졌죠. 자, 오늘 이제 11시 반에 이제 풀이장이 약 상승 중에 있지만 그 이제 풀이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장이 11시 반에 열리겠죠. 그죠? 자, 열리고 나서 얘가 테슬라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오늘 아까 CPI가 뭐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숫자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스티키하다는 얘기예요.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죠. 자, 3%대 지금 근원 물가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인플레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를 무시할 가능성이 오늘 높다고 보는데 처음에 아까 이제 차트 제가 못 봤지만 아까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윗꼬리가 세게 달리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자, 이거를 무시하면서 트럼프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일단 보고요. 자, 그럼 2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죠. 저는 장기적인 재정 적자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부채가 재정 적자가 지금 37조인가 6조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연방 정부에
돈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경제를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뭡니까? 감세 정책까지 한다면서요. 그럼 세금 덜 걷어가지고 나라를 부양을 시킨다? 뭘로 부양을 시킬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부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국채 100%또 발행할 거예요. 그죠? 국채 발행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 국채 금리가 높은 걸 사지 싼 걸 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금리가 오르고 이꼬로 또 달러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킹 달러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105점, 106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105점 몇까지 갔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결론 트럼프가 1월 20일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를 어떻게 신안에 달리겠지만 성격상 되게 급해요, 이 양반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급작스레 가면 급한 모든 게 최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보호무역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돼? 물건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비싸니까 사기가 소비자 입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어떻게 원자재도 들어오겠죠. 그죠? 왜? 지금 아메리카 올이라며요. 미국에서 모든 걸 자체 생산해서 자력 갱생하자면서요. 그러면 모든 거를 어떻게 원자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원자재 들어오면 얘도 관세를 또 매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원자재까지 상승하죠. 자, 그러면 기업은 절대 손해를 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실업률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사람을 많이 안 뽑아서 최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그런 기본 자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오히려 이게 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저성장이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자, 이걸 좀 잠깐 봤던 게 뭐냐면 자, 저번 달에 PPI가 1.8%대까지 나왔어요. 자, 연준이 원하는, 물론 PPI 지원 아니지만 연준이 원하는 건 2%죠. 인플레이션 가장 노멀하게 있죠. 2%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럼 그 디플레를 또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꼬로 되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올 12월, 늦으면 내년 초에는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짧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율 상승 그리고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국내 주식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뭐 KDI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네. 경제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숫자가 안 좋았어요. 네, 네. 어제 뭐 내년 경제 성장 2.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1.6% 정도. 지금 저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큰 일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정도 이제 1.6%라니까 2%대까지 가져야 더 밑에 내려갔다는 거네. 왜 대한민국 이제 뭐예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일본이 30년 동안 허덕이고 있었죠. 저물가, 저정장, 저임금. 거의 30년 가까이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까지 보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보고서에서 잠깐 멘트를 봤는데 이걸 작성한 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결과는 뭐예요? 더 안 좋은 상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이 뭡니까? 결국에는 수출에. 결국엔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죠. 지금 뭐 누가 봐도 아까 트럼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하고 안 좋잖아요. 그죠? 자, 트럼프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달에도 TSMC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께만 다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결국엔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날 것이다. 일단은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왜 남의 거에다 탐을 내느냐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슈. 또 일론 머스크 딱 보세요. 지금 테슬라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초등학생 데려다도 아는 얘기잖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만 밀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다시 또 원래 돌아가면 아메리카 어울리잖아요. 그죠?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남의 나라 돌볼 여지가 없어요. 트럼프는 그러도 남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 시청자님 정확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주식의 거의 20% 넘게 차지하고는 아주 큰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아까도 지금 5만 1,000원까지 아까 밀렸었나요? 네, 5만. 그럼 이거 600원.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저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내일 PPI가 있고 또 금요일에 또 소매 판매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와준다면, 시장이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건 더 많이 받아서 세게 막 그냥 하방 압력을 받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올 금요일에 우리가 4라는 삼성전자의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염려가 씁니다. 그래도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도 그렇게 썩 넉넉해 보이지 않다. 물론 나머지들도 서포트 해주는 게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쳐주는 거는 메인은 딱 두 가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그죠? 벌써 선반영이 됐어요. 근데 1월 20일부터 취임식 되고 나서 진짜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엔 이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똑똑하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발빠르게 나서셔서 그죠? 대한민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바라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무언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뭐 효과가 없다면 향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서학개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솔직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역사의 진짜 표본 모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 사람 다 겪어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딱 봤을 때, 야 지금은 내가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애플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애플 봐도 주식 거의 다 팔았잖아요. 네네. 애플이 또 다오에서 또 빠져나왔고 엔비디아가 업데이트됐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표준 모델이 되지 않느냐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제 나름대로 버핏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버핏 지수. 네네. 여기가 좀 보니까 버핏 지수가 이제 이 국가의 총 시가총액 나누기 국내 GDP 그래서 이 꼴을 내서 얼마나 시장 규모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의 결론 뭐냐면 너무나도 과도하다. 고평가. 네,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200%래 200%. 200% 어마어마한 숫자죠. 결국엔 거품이 극도로 달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일단 주식을 사지 않고 국채가 아무래도 더 좋죠. 왜?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이따 골드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국채나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뭐 한간에 5%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트럼프가 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마트 머니들은 국채 또 달러로 이동이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투자 방향을 그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선물 시장을 하는 게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 해외 주식도 너무 고평가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환차손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벌써 1,400원대 어제부터 안착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가면 1,450원에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죠. 네네. 그잖아요. 예? 그것도 감안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갑자기 또 언젠가 밖에서 뚝 떨어지면 이제 주식도 손해 봐, 내 환차손도 손해를 봐. 네. 그러면 더블 악재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고평가돼 있으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뭐 140조까지 지금 뭐 미국에 투자했다는데 물론 다양하게 했겠죠. 이것저것 다 했겠지만 이제 메인은 주식인데 아직은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얘기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주식이라는 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끝물 타지 마세요. 자, 2달 전까지만 해도 삼전 어땠어요? 증권가에서 10만 연장 안 되면서요. 네네. 2달 지나 지금 뭐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월가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리하게 환전하셔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 보다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이기 때문에 매도 사인 주신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원래 나스닥이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테슬라가 3일 정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렇게 어제 꺾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제 꺾여가지고 조금 이제 하락세가 됐죠. 자, 그럼 오늘 지금 이제 11시 30분, 이거 16분 남았네요. 16분 있다가 일단은 제가 아까 CPI는 부합했지만 여전히 스티키해 너무나 끈적끈적하다. 네네. 결코 좋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일단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적으로 하방에 압력이 있을 거다. 근데 하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11시 30분에 테슬라가 또 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단 변동폭은 무지하게 세겠다. 우리 시청 여러분 월, 화, 수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지금 매매하셨잖아요. 지금 변동폭 장난 아니죠. 결국엔 거의 근접해 그냥 거의 보합이죠. 약보합도 아니고 강보합도 아닌. 그죠? 거의 제로 쪽에 와서 위아래 흔드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11시 반에 반드시 테슬라를 확인해 보시고 또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점은 제가 매도를 본 거예요. 자, 매도를 본 거는 일단 시장적으로 매도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0분봉을 볼게요. 자, 월봉, 주봉, 일봉 의미 없습니다. 워낙 흔들어질 게 없고. 자, 30분봉을 보니까 자, 어제부터 그죠? 어제 딱 그죠? 오늘 아침에 풀이장이 열릴 때 지금 자리가 21248이었어요. 21248. 거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한번 고점 맞고 또 내려온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13일, 아니 이거 9일이죠. 9일 그다음에 12일, 13일 이렇게 해서 정확히 21248짜리, 21248짜리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CPI 발표될 때 이 근처에 와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오면서 내려왔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프리장,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이 열리기 전까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겠다. 그러면 21,200 정도, 21,200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거는 뭐냐면, 자, 요거의 검은 게 122평선입니다. 자, 122평선이 약간은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빨간 게 61이평선입니다. 이것도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120이라고 60이라고 여기서 계속 박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0평선이 첫 번째 저항량이 되겠다. 그러니까 21,200에서 저항 받아주면 한 40틱에서 그 이상도 수익은 가능하나 만약에 40틱을 돌파를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MI틱절 꼭 거시면서 수익을 정확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40틱이 수익을 낳았다가도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손실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40틱을 정확히 이 수익권까지 가면 MI틱절 반드시 거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스닥 투자 전략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